반갑습니다. 이제 이거 촬영하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 간만에 순대국밥이나 좀 질러야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계속 찍다 보니까 이게 좀 목이 많이 쉬어요. 이렇게 이게 말을 자주 안 해서 그래요. 제가 평소에. 제가 옛날에 이제 뮤지컬 무대 크루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완전 이렇게 미친 박봉받고 일한 건데, 그래도 뭔가 무대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어서 제 소중한 청춘 4개월을 그렇게 소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제 CJ가 투자를 했던 뮤지컬일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여자 뮤지컬 배우분이 한 분 계셨는데, 뭐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분한테 이렇게 쓱 다가가서 무대에 계실 때 물어봤죠. 사실 저도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디션을 한번 보시지 그래요. 자기도 전공생도 아닌데 그냥 오디션 보고 싶어서 봐서 이렇게 배우를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게, 뮤지컬 배우가 목이 상하는 거는 노래를 안 하면 상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참 이제 배우 훈련할 때 매일 소리 다듬기 하고 이럴 때는 아무리 말을 해도 목이 쉬질 않았어요. 발성도 지금보다 훨씬 좋았고.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퇴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안 쓰면은.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좀 잡설이 좀 길었는데,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 이 영상만 지금 세 번째 찍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데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단순히 뭐 이 질문자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움직인 거 외에도 저한테 이제 찾아오셔서, 제 채널에 찾아오셔서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고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신이 성실하게 다뤄볼까 해요. 저는 보통 컨텐츠를 만들면 완벽한 컨텐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 90% 정도 만족하면 그냥 내보냅니다, 그냥. 내가 뭐 영화제 출품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 건 지금 좀 특별히 세 번째로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주신 분이 뭐라고 질문 주셨냐면요. 자, 내추럴 베타인 사람은 어떻게 레드필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좋은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자기 자신을 내추럴 베타라고 생각을 하는지 왜 내용을 좀 봤더니, 제가 뭐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가난하시고요, 빚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 성향이 극좌세요. 또 댓글에서 이런 걸로 또 막 정치로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연애가 필요하지 않다, 익숙하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자리 잡으면 알아서 여자는 온다. 저도 이 레파토리 똑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시대 살고 있는 거예요. 10대 때부터 유튜브 오잖아. 잠깐 딴 얘기 좀 하자면은, 됐습니다. 아이고 또 괜히 영상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래서 부모님이 정치 세상을 주입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가난하면서 학력이 낮은 부모님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게 올바른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대요. 또 내가 가난을 대물림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열등한 삶을 살게 되는 건가라는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대요. 이러한 그런 불안과 반항과 더불어서 사춘기 시절에 연애에 대한 욕구도 늘었대요. 중학생 때부터 매년 연애를 도전했고 실패했답니다. 현재 20살 초반이시고요. 키는 165cm, 그리고 눈에 띄는 특기와 재능이 없다고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연애 시도는 10의 자릿수를 넘어가지만 모쏠 아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고백 시도가 최악이었는데, 베타가 알파인 척 행동하면서 연애 시도를 했다는 걸 지금 와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 혐오감을 느낀 여성에게서 크게 혼났다. 제가 얘기했던 뭐 그 레드필 알파의 4대 요소 중에 어떤 부분을 키워도 연애를 했을 때 여자가 성적으로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서로가 성적으로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자기 자신이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났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라는 여성의 기준이 매우 높고, 자기 자신이 프레임에 가둘 수 있는 여성의 레벨이 너무 낮다. 이런 자기 자신은 못생기고 키도 작고 능력도 없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자연도태된 남성이 되어서 베타로서 사회에 일조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레드필 지식은요, 결정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드필 지식은요, 알파한테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 이유는 제가 조만간 또 짧은 영상에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내추럴 베타이거나 베타인 사람에게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제가 뒤에서 이런 얘기 하겠지만, 알파가 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여자한테 휘둘리진 않고요. 여자를 미친듯이 리드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여자한테 무시당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중한, 남자들이 가장 귀중한 자원인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거를 효율적으로 아낄 수가 있죠. 어떤 여자한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안목이 올라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무슨 블랙필 믹타워로 만들 생각이었으면요, 그런 식으로 여자들을 괴물로 묘사하고 여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묘사했으면 좀 더 장사가 잘 됐을 수도 있어요. 말대로 인셀들을 상대로 장사하면 되거든. 그리고 전 그런 거 맘먹으면 잘합니다. 나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페미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큰 돈 주고 페미니스트를 합리화하는 영상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언제나 문은 열려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뭐 그 이상한 애들한테 시키지 말고 저한테 외주를 주십시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단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경고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인드셋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긴 한데요. 한계가 있죠. 저는 제가 책을 많이 읽긴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다 저기 밖에 나가서 필드 테스트를 했어요. 제가 제 시즌1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장문으로 반박하는 사람도 있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쥐뿔도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다 100% 필드 테스트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옳기 위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옳기 위해서 뭔가를 믿지 않아요. 뭔가 작동하냐 안 하냐가 나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그 책상머리 또는 둥글게 머릿속 꽃밭에서 나온 그런 올바라야 되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나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마치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책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없듯이 유튜브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 질문자분보다는 유전적 로또를 잘 맞은 편이에요. 이걸 유전적 로또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식 표현으로는. 저는 질문자분보다 운이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해서 저는 질문자분과 같은 스타팅 포인트에서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저는 답을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걸 제가 질문자분한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안다 해도 그 방법이 똑같이 먹힐 거란 보장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질문자분을 실제로 만나본 것도 아니고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본인께서 이렇게 저한테 나름 열심히 묘사하셨지만 실제로 내가 현장에 가서 시찰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질문자분을 만나본 게 아니고. 부정확한 진단에서 부정확한 소스에서 나온 정보들을 토대로 하는 판결은 또는 그런 식의 판단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십시오. 대신 제가 질문자분한테 드릴 수 있는 장점은 뭐냐면은 질문자분보다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또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온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어떤 식의 사고방식을 하는지 제가 그거를 시연해 드릴 수는 있죠. 그런 식의 양날의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은 제가 결론적으로 제시하시는 건 대전략이에요. 자꾸 제 댓글에서도 레드필의 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불만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레드필 지식에서 아이언룰 롤로타마시 그 9가지 롤로타마시의 철칙과 또는 푼의 16가지 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2개 시간 되면 다뤄볼게요. 근데 이게 좀 특히 푼의 16가지 계명은 좀 많이 과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침이랄 게 얼마 없습니다. 롤로타마시도 자기 자신을 남자들이 더 나아지도록 만드는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남자들이 스스로를 더 나게 만들 수 있는 툴을 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롤로타마시는 자기 자신을 DIY 세트를 파는 상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롤로타마시가 돈 받고 카운셀링 하긴 합니다. 하도 카운셀링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자분을 가까이 알고 지내고 최소한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거나 해가지고 뭔가 주기적으로 전담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럴 능력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저한테 너무 거창을 말하지 마세요.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채널 특징 알죠? 저는 둥글게 예쁜 그런 꽃단머리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의 마음의 준비가 되면 재생을 계속 하시고요. 아니면 뭐 재생을 멈추거나 뒤로 가게 하셔도 됩니다. 재생을 멈춘 척한 거예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질문자분이 리얼맨이라고 생각해요. 리얼맨. You're fucking real man.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자분의 주신 메일을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 부모님이 권하신 게 베타 게임인데 부모님이 베타 게임을 권하신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부모도 자기 자식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자분이 나열해 주신 그런 묘사들을 읽었을 때, 설명을 읽었을 때 제 추측이지만 질문자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소셜 하이라키가 높으신 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 추측이지만 질문자분의 부모님의 섹슈얼 마켓에서의 밸류가 그렇게 높으신 분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치 판단을 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저의 추론이나 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배운 대로 살아요. You live what you lear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링킨파크의 유명한 가사죠. 우리는 배운 대로 살고 또 자기가 산 대로 남한테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기가 배운 대로 살고 산 대로 지금 질문자분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질문자분의 부모님도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고 또는 유리하지 못한 그런 성적 시장의 입지 때문에 상처를 받은 기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질문자분한테 10대 때 연애는 쓸모없다고 얘기하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해야 될 거는 부모님을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루저로 컸어 이렇게 원망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모님도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 얘기했죠. 레드필은 여자를 인간계로 끌어내리는 작업이에요. 부모님도 인간계로 끌어내리십시오. 이제 질문자분은 성인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요. 제가 24살 때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24살 때 무슨 깨달음을 얻었냐면은 내가 3년 후에 우리 부모님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어요. 나는 24살 때 내가 애새끼 같았거든. 나 인생에 대해서 아는 거 1도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나이 때 결혼했단 말이야. 난 그때 부모님에 대한 모든 원망이 다 눈녹듯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적 감정으로 미워하지 말되 부모님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거는 인지하시고 또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난을 대물림하고 열등한 삶을 살게 되는 건가 라고 말씀하신 거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요. 합리적인 추론이고 합리적인 진단입니다. 남자들은 프로그램 솔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들이 공감을 원해도 남자들은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남자들이 프로그램 솔버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문명을 세우고 발명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 남자들 더 많은 거고, 남자들은 문제 해결을 원해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이 더 많은 겁니다.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이고요, 남자들은 물체를 좋아해요. 그게 여자가 수학을 못하는 그런 멍청한 존재들이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은 되는데 관심사가 다를 뿐이에요. 그게 남녀의 차이예요. 여자가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관심사가 다른 겁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남자들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정확한 진단에는 긍정적 사고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냥 사실 적시만 있을 뿐이에요. 제 레드필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사실을 적시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저마다 자기만의 가치관과 그런 자기만의 편견 필터를 통해서 본인들이 가치 판단을 내려놓고 나보고 여자를 괴물로 만든다고 저를 규탄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기계발서가 가르치는 긍정적 사고를 해야 되는 망상에서 벗어나십시오. 벗어나세요. 정확한 진단에는 긍정도 없고 부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질문자분의 상황에서는 이 상황을 긍정적 사고로 얘기하는 놈이 사기꾼이에요. 자, 그리고 매년 연애를 도전하고 실패했다고 하셨는데 10의 자릿수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서 10번이라고 칠게요. 근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10번이라고 쳐도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연애를 도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키 165는 불리한 요소가 맞긴 한데, 솔직히 키도 키인데 비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알파인 척 행동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본인이 피지컬이 큰 알파의 행동을 카피한 건지, 아니면은 난 정말 나답게 행동했는데 그냥 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사후적인 그런 사후 판단을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혼을 냈다는 거는 굉장히 네거티브합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들은 웬만해서는 남자를 혼낸 태도로 거절하지 않아요. 뭐 벽치기 같은 거 하셨나요? 그리고 여성의 기준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남자들이 하는 실수,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여자 중에 굉장히 귀엽게 생기고 몸매가 좋은 여자가 있었어요. 섹시하고. 근데 걔가 좀 잘생기고 비율 좋은 남자애랑 사귀고 있더라고요. 근데 걔 전에 2번의 남친이 굉장히 돼지였거든. 내가 어느 날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그동안 왜 2명의 남친을 다 그 돼지들이랑 사귀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걔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돼지들이랑 사귀면은 최소한 나한테 살갑고 잔소리는 안 할 줄 알았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돼지 새끼도 똑같더라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섹슈얼 마켓 밸류가 낮다고 생각해서, 또는 여러분이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이 뭔가 변화를 하고 거듭날 자신이 없어서 타협을 너무 심하게 한 경우, 막 눈이 막 천상계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타협을 너무 심하게 한 경우 여러분이 깨닫게 될 진실이 뭐냐면은, 결국 그 여자들도 여자 대접을 받고 싶어요. 9등급 10등급만큼이나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거는 그 여자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을 낮추면은 좀 타협이 되겠지 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그래서 제가 질문자분을 리얼맨이라 생각하는 3가지 근거는, 첫 번째, 본인이 가정이라는 우물안, 그것도 불우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자기 객관화가 잘 되게 메타인지력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2번째, 성욕이 강하다. 그리고 안티프레질하다. 이 사춘기 때 이 남자가들이 거절당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를 계속 해냈다는 거고요. 그리고 3번째,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았고 그걸 나한테 당당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피지컬한 측면에서는 본인을 베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입이 많이 말랐어요. 좀 발음이 부정확해도 좀 새겨들어 주십시오. 멘탈 자체는 굉장히 알파적인 기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자분을 실제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글을 통해서 본 저희 추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자분한테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지금까지 있었던 10번의 실패를 무효화하십시오.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근거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 제가 막 억지로 긍정적인 사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자분 듣기 좋으라고 예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 롤러 타마시의 첫 번째 책을 읽어봐도 나오고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10대 후반의 여자애들과 20대 초반의 여자애들의 남자를 보는 기준, 룩, 머니, 스테러스 게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지금까지 질문자분의 인생에서 만난 여자들의 첫 번째 기준은 룩입니다. 얼빠들이에요, 얼빠들. 물론 다 그런 거 아니고 정도마다 차이는 있는데 내 얘기는 평균적인 경향성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대 여자애들 중에 빠순이들이 많은 거예요. 막 연예인들 똥구멍 쫓아다니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해서, 냉정하게 얘기해서 10대는 질문자분의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여자들의, 남자들의 룩, 얼굴도 보지만 키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 그래서 이때 시절을 실패한 걸 가지고, 이런 편향된 여성들의 취향을 가진 시절을 실패한 거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가치 판단을 내리는 거는 오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자분이 아셔야 될 게, 그 알파 흉내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카피라는 건 좋은 거예요. 위대한 예술도 카피에서 시작이 돼요.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질문자분이 멍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아요. 좋은데 인간은 자기 자신의 적재적소에 맞는 대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그 아폴론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영상을 하나를 찍을 수 있을 정도야. 근데 아무튼 간에 베타가 알파인 척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옛날에 미국이 독립전쟁할 때 영국군이랑 싸웠잖아요. 영국군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은 정규전을 했어요. 이렇게 막 쑤셔가지고 이렇게 쏘는 그 머스켓 총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대열 서가지고 버버버벙 소모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마병 들어가서 싸웠거든. 지금 보면 되게 무식한 전쟁이죠 진짜. 미국군이 정규군을 하면 영국군한테 개 털렸어요. 장비도 얼마 없고 숫자도 얼마 없고 오갑지 조리고 이러니까. 그런데 미국이 영국군을 어떻게 털기 시작했죠? 바로 게릴라죠. 게릴라전을 하니까 영국이 정신이 나는 거야. 미국 애들은 자기 자신을 알고 그걸 적재적소에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 본토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지원 병력이 오거나 지원이 오기 힘들다. 그래서 마차 같은 거 막 그런 거 지원, 수송 물자들 테러하고. 그리고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특히 동부 지역 평야 장난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규전을 하기가 매우 힘들죠. 게릴라에도 어울리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어떤 원리인지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고백 시도는요. 정규전을 10번 한 거예요. 정규전을 10번. 당신한테 맞지 않는 전쟁 방식으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연애 시도 10번이 매번 달랐을 것 같지가 않아요. 같은 실험을 10번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실험을 10번 한 거지. 그 실험이 뭔가를 명확히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는 없죠. 인풋이 같은데 어떻게 아웃풋이 달라요? 질문자분이 중1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뭔가 획기적인 화끈한 변신을 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학벌을 나타낼 거야? 학창 시절인데 말도 안 되는 변신을 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을 벌 거야?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같은 실험 10번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저도 여자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직 제 정찰기가 정찰하지 못한 여성에 대한 그런 암흑지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보다는 좀 더 알 거 아니야. 근데 질문자분은 완전 암흑 세상일 거 아니에요. 여자란 존재가. 외계인일 거야. 외계인. 최소한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예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다 찔러본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10번의 실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백을 하시면요. 이제 20살 넘었고 성인이 됐고 이제 뭔가 변신을 할 건덕지가 생겼잖아요. 앞으로 성인이 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한테 맞는 대전략을 연구하고 매 고백 때마다 내가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또는 뭘 좀 더 하면 괜찮을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 근데 이 판단이라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책을 좀 많이 추천할 건데 이전 책과 좀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판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제가 마침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 너무 좋아요. 여기 이 결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간단하게 제가 엘리베이터 피칭을 하자면은 이 책은 포커 플레이어들이 매번 결정을 내리면서 인생의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추론을 한 책이에요. 괜찮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적재적소에 맞는 대전략을 써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대전략에 대해서 또 뒤에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남자는 룩 머니 스테러스 게임 머니도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집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집안 형편이 좋지 않고 빚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첫째라고 하셨는데 형제가 없으시다면은 모든 기대가 질문자분한테 가게 돼 있어요. 되게 위험합니다. 특히 질문자분이 어떻게든 경제 활동을 시작한다면은 질문자분한테 손을 뻗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질문자분이 결혼을 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질문자분이 비혼주의자든 뭐든 간에 일단 선택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봉이더라도 중소기업 월급이더라도 뭔가 모으면서 시작은 해야 될 거 아니야. 20대 때. 그래야지 살면서 한 몇 번쯤 올 기회를 뭔가 잡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시드머니로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근데 부모님이 손을 뻗거나 자꾸 의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면은 질문자분이 일어서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초반에 일어서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은 긴 활주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제가 질문자분 부모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염두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질문자분이 가난을 되물리만 할까봐 걱정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보통 가난을 극복한 게 한 세대 내에 안 될 수 있어요. 내 자손 세대. 조조 봐봐요. 조조 지시대에 적벽대전 패배하고 깨달았단 말이야. 나는 천하통일을 못하겠구나. 왜 깨달았냐 하면은 또 말이 길어지는데, 조조가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면 이게 병사들이 다 죽었잖아. 근데 우리가 무슨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배럭에서 병사들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애들 낳고 또 그 백성들이 크고 군량들 쌓아놓고 이런 시간 계산해보니까 내 수명 내에서는 전쟁을 못하겠다 이 생각이 딱 감이 온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질문자분이 몰라요. 진짜 질문자분이 나중에 엄청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좀 찾아주세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질문자분은 최소한 부모님보다는 1.5에서 1.2에서 1.5 정도는 계단을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후손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야망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인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전략을 짜야 될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학력과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안 적혀 있는데
고졸이신가요 혹시? 만약에 명문대생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명문대생에는 주변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좀 잘 산 애들이 있거든. 제가 뭐 잘 산 애들을 숭상하라는 게 아니라요. 제가 롤모델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잘 산 애들의 마인드가 어떻고 어떤 식의 태도를 갖고 인생을 살고 그거를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범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대학을 다니신다면은 그게 뭐 명문대든 아니든 간에 부디 실용적인 학과, STEM, 이과, 최소한 뭐 문과더라도 상경 계열의 무슨 뭐 회계라던가 아무튼 최소한 실용적인 학과였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학위 장사를 위해서 학위증을 따기 위해서 무슨 뭐 여성학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과목들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질문자분한테 가장 시급한 거는 본인의 자신감을 갖는 거고 자신감의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본인의 능력과 특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전 질문자분의 키나 외모나 여자 문제보다 지금 그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알파의 특징은 황당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근자감인데 실제로 효과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애초에 좀 웬만큼 정신 나간 멘탈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착한 남자들이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특히 젊은 남자들, 20대 남자들은 최소한의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했겠지만 은행 얘기했죠, 은행. 은행이 우리한테 10의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2의 지급준비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애들은 2의 지급준비금을 가져야 돼요. 10의 자신감을 내보내려면.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학벌과 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부모님과의 그런 금전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룩은요 무조건 맥시멈으로 땡기십시오. 에스파 윈터 고등학교 사진 봐봐요. 아니면 내가 기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기안 74가 어디까지 멋있게 변신할 수 있는지 봐봐요. 제가 TV는 안 보지만 가끔 돌아다니는 자료들은 보거든요. 남자들은 의외로 룩에 있어서 본인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워낙 많아요. 머리 잘 자르고, 미안합니다, 나도 이제 조만간 이발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눈썹 문신을 하시던가, 털 잘 관리하시고, 코털 이런 거 잘 깎으시고, 전 지금 겨드랑이 털도 없어요. 지금 양치 잘 하시고, 혀 닦고, 귀 잘 씻고, 눈썹 다듬고, 그리고 정 안 되겠으면은 최소한 성형수술이라도 해요. 뭔가 개선이 될 여지가 있으면은. 나는 권합니다, 진짜. 왜냐하면은 질문자분이 머니와 스테러스에서 결과물을 얻는 거는 30대 중반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섹슈얼 마켓 밸류에서 남자의 가치는 30대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20대 남자들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여자들의 섹슈얼 마켓 밸류는 앞에 몰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분의 능력과 경제력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외모를 개선하면서 생기는 자신감은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효율적이고요. 두 번째, 비용에서 효율적이에요. 성형수술 비싸 보이잖아요. 질문자분이 특정 지위까지 올라가는데 드는 교육의 비용과 시간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게 길게 펼쳐져 있으니까 각각이 싸 보이지 모아놓으면 훨씬 비싼 거예요. 그 질문자분이 단기간에 자신감을 얻고 싶으면은 외모를 무조건 갖고 와야 돼요. 외모의 위력은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책들에서도 그런 사회과학적인 책들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책 중에 The Appearance of Power, 외모가 갖는 힘, 보이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분은 어느 정도 키라는 마이너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질문자분은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게임으로 이겨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을 많이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 그 질문자분이 갖고 있는 지금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집안에 대한 또는 경제적인 열등감, 그리고 어떤 불안감, 그런 남성성의 위기감을요 부정하지 마세요. 알파는 쿨해야 돼 이래가지고 없는 걸 부정하지 말고요. 차라리 갖고 있으면은 그거를 연료로 써요. 레버리지로 쓰라고. 자신의 그 욕망, 본인 욕망이 많다며요. 그걸 연료로 쓰라고요. 저는 솔직히 레드필적 관점에서 여자한테 간택받기 위해서 자기 개발하는 걸 별로 권하진 않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추천했던 그런 로버트 그린의 유혹의 기술을 읽어보면은 질문자분이 공감할 수도 있는 키가 작고 추남인 그런 유럽의 남자들이 게임을 잘해가지고 아주 여자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거 봤고요. 그리고 그 룰지로에 있는 데이팅 그런 거 카운셀링 해주는 그런 멤버들의, 특히 리치 쿠퍼가 얘기했나? 누군가 얘기해줬는데 자기가 카운셀링 하면서 본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 중 하나가, 흔한 건 아니래요, 극단적인 케이스 중 하나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장애인인데 그 남성인데 게임을 너무 잘해가지고 어느 정도 괜찮은 한 6, 7등급 되는 여자랑 화끈한 섹스를 했다. 이렇게 그런 실제 그런 보고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룰지로에 있는 그 모던 라이프 데이팅 하는 그 미국 놈 있잖아요. 그 미친놈 걔 대머리죠. 키도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아요. 미국인인데. 그리고 입이 아주 걸걸해.
근데 여자한테 인기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제 시즌 1 영상에서 배우 지망생 거의 한 10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학생 영화가 찍으면서 영화 감독으로서 캐스팅 해본 경험을 살려서 외모와 약간 분리된 인간 본연의 그런 캐릭터가 가지는 매력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보셔도 실제로 헐리우드 배우들 객관적인 외모, 내가 얘를 길 가다 서브에서 만나면은 얘가 잘생겼다고 생각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데 그 사람이 연기한 캐릭터 때문에 그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생기는 후광 효과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 있어요. 질문자분 외모. 그러니까 본인이 내추럴 베타라는 생각은 버려요. 본인은 아직 제대로 다듬어지지도 않았고요. 애초에 노력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자분이 베타 게임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근데 질문자분이 외모를 개선해 나가면은 조금씩 자신감이 붙을 거고요. 그러면은 자신감이 붙는 것만큼 전략을 장기 전략이 아니라 단기 전략으로 수정해도 됩니다. 지금 질문자분이 내가 어떤 식으로 여자들한테 접근했는지 내가 실제로 옆에서 본 게 아니니까 제가 정확히 진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질문자분이 갖고 있는 그 양날의 검이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면은 여성에 대한 욕망이 많은 거예요. 그 욕망이 많은 이유가 부모님 때문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미국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유명한 문학가가 한 말인 것 같은데 폭풍이 분다고 해서 계곡을 천으로 덮지 마라. 그 폭풍이 남기고 지나간 멋있는 조각을 감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같은 트라우마를 겪지만 그 역같은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의 개성이 생기고 또는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 영상에서 얘기했나요? 누가 댓글로 나한테 그렇게 비판을 하대. 위대한 예술가들이 다 베타란 얘기냐? 위대한 예술가 중에 베타 많아요. 특히 화가들. 제가 교양 시간에 그 서양 미술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야, 내가 얘 그림 되게 좋아하는데 얘 인생 살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한 남자 화가들 엄청 많습니다. 여성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위인들, 철학가들, 베타남들 많아요. 오히려 알파보다 베타가 더 많은 업적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위인들 중에 베타가 더 많습니다. 어떤 차원에선. 정복자 빼고는. 아들러도 프로이트도 다 칼 융도 저마다 자기 성장 과정에서 어떤 트라우마 또는 그런 흔적들이 그 자기의 삶을 핥히고 지나간 그 조각칼이 그 사람들의 형질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의 업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질문자분이 갖고 있는 마이너스 요소는 너무 여자한테 성급하고 너무 여자한테 집착을 하는 게 아닌가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 크리피하게 느껴요. 크리피. 무섭고 크리피. 뭔가 좀 소름 끼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게임을 제가 개발하라고 하셨는데 뭐 PUA를 찾아가든 말든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웬만하면은 그 과에 있는 이너서클이나 뭔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이너서클은요 섹슈얼한 걸 빼고요 그냥 여자와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재치있게 위트있게 대화하는 훈련 스파링을 하세요. 스파링. 섹슈얼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는 아예 생판 모르는 여자들 뭐 클럽 게임을 하시던가 난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근데 그 과정에서 질문자분의 외모가 개선이 되면 될수록 이제 그런 식의 먼 길 돌아가는 전략에서 점점점 이제 다이렉트로 바꾸라고요. 아시겠죠? 적재적소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대전략을 질문자분이 한평생 그대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제시드리는 거는 참모나 책사가 장군이나 리더한테 하는 간언입니다. 간언. 배의 선장은 질문자분이에요. 질문자분 인생이고 질문자분밖에 책임을 못 져요. 내가 질문자분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 얘기를 맹신하지도 말고요. 새겨들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분이 반드시 이제 20살 성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돼요. 새겨들을 수 있어야 돼. 신호와 소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거는 시행착오가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시행착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자분한테 권하고 싶은 게 본인이 건강이 허락되고 체력이 허락된다면은 격투기 배워보십시오. 실전 격투기 배우십시오. 태권도 이런 거 말고. 태권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킥복싱이나 복싱 이런 것들. 그래서 체격이 장근육이 다 부지고 어깨가 좀 있고 딱 뭔가 이게 키가 작아도 뭔가 딱 단단해 보이는 그런 딱 그 있어요. 그 사람이 딱 착 붙어 보이는 있어요. 땅에. 여자들이 키 작은 남자를 마이너스 요소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무의식적인 불안이 커요. 이게 롤로타마시 책에 나온 것 같은데 그나마 여자들이 키 큰 남자를 선호한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그나마 찾아낸 게 이거예요. 밑에서 위로 내지르는 것보다 위에서 밑으로 내지를 때 주먹의 힘이 더 크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 참고만 하시고요. 아무튼 여자들은 뭘 싫어하냐면은 그게 클럽이 됐든 로데오 거리 번화가가 됐든 간에 유사시에 내 남친이 길 가다가 어떤 술 먹고 어떤 남자랑 시비가 붙었는데 내 보는 앞에서 주먹 한 방에 나동그라져서 바닥에 구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는 내가 같이 있다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성추행범한테 역으로 얻어 터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잖아. 자신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그래서 키 큰 남자를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질문자분이 딱 봐도 이 사람 운동 좀 했고 딱 태가 뭔가 있으면은 굉장히 여자 입장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됩니다. 여자도 남자들처럼 다 타협을 해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여자들이 다 9등급 10등급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다 저마다 고민이 있고요. 여자들도 여자들만의 블루필과 레드필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도 다 타협하고 사귀잖아요. 여러분들 다 90등급만 사겨? 아니잖아. 다
타협을 합니다. 또 운동하면 테스토스테론이 그만큼 나오고. 자, 중간 정리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질문자분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룩 게임을 하셔야 되고요. 머니, 스테러스 게임, 즉 질문자분의 진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질문자분이 내가 재능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그 제로 투 원이 힘들어요. 무에서 유를 처음 창조한 게 힘들어요. 첫 번째 창조가. 근데 일단 처음 창조하면은 이게 자신감이 사이클이 붙습니다. 제가 2011년 때 그렇게 했어요. 이거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은 지금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의 중심을 둬야 돼요.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 돼. 일단 내가 내 앞가림을 해야 돼. 그걸 찾아내십시오. 뭐 본인이 소질 없다 생각하면 뭐 자영업을 하시든 모르겠어요. 도대체 질문자분이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양반인지 내가 모르니까 내가 뭐 권할 수는 없어요. 기술을 배우시든 뭘 하시든 겉으로 간지나 보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짭짤하고 그리고 뭐 명예퇴직도 없고 이런 식의 느낌? 아니면 뭐 중소기업에 들어간다 한다면은 뭐 재테크 같은 걸 배우셔야겠죠?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내 인생이 불안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금전적인 차원에서. 그 내 인생이 그 금전적인 차원에서 흔들리고 불안하면은 그 콩그런시가 깨져요. 다 이게 남자의 태도에서 드러나요. 그 자신감 없음이. 나이를 먹을수록. 그리고 제가 또 권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인생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편입을 한 거고 환경을 바꾼다는 얘기는 친구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주변에 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남자, 좀 여자랑 잘 노는 남자애, 막 게임하고 애니메이션에만 미쳐있는 그런 남자애들 어울리지 마시고 인싸들 어울려봐요. 요즘 대학은 왕따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야. 나도 대학생 되면은 다 어린인 척 하려고 그런 더러운 짓들 안 해요, 잘.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주변 환경을 바꾸라고 권해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질문하신 분이 메타인지가 높은 건 알겠는데 내가 우물 안에 있다는 걸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 의식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경부고속도로를 자동차 기어 1단 넣고 달리는 것만큼 힘들어요. 근데 내 환경을 바꿔버리면은 마치 바람 부는데 돛을 펼친 것처럼 자동 항법 장치 같은 느낌이야. 편해. 왜냐하면은 애들이 왜 부모님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왜 부모님들이 애들 앞에서 몸가짐을 조심해요? 옆에서 무의식적으로 습득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 물들거든. 물들란 얘기입니다. 좋은 환경에 물들라고. 그리고 좋은 인싸 친구들, 재밌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은 게요. 여자들은 그것도 사회적 지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제가 20대 내내 여자애들과의 관계가 효율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도 제가 나름 그래도 인싸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있어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저한테 여성의 입장으로서 생각했을 때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본인이 지금 여성의 입장이 뭔지 잘 몰라요. 본인이 여성의 입장을 정확히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대부분의 여자 경험이 부족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얘기하는 여성의 관점이라는 거는 그냥 남자들 관점에 치마만 두른 거에 불과해요. 여자는 여러분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동물입니다. 여자는 아예 다른 동물이에요. 남녀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훨씬 많아요. 완전 다른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는요 1대1 이퀄한 게 아니라 상호간에 보완이 되는 존재입니다. 남녀들은 상호 보완이에요. 음과 양이에요. 이 정확히 반쪽이 되는 1대1이 아니라 음과 양,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우리 태극마크가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상호 보완이라는 얘기예요. 특히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학교에서 막 그 사상 교육한다고 막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 주입할 거 아니야. 남녀는 똑같아요. 남녀는 생물학적 차이가 없답니다.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여혐이에요. 혹시 이런 거 안 가르쳐요? 미국은 그런 거 가르치던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제가 생각했을 때 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틀렸고요. 그냥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틀렸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틀렸고요. 차라리 모르겠으면 그냥 미지로 두세요. 그냥 그게 더 차라리 낫습니다. 따라서 그 질문자분이 내린 결론 있잖아요. 나한테 무슨 결론 내렸지? 저를 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결론이요, 휴지통에 버리시고요. 혹시 개 키우면 개나 주십시오. 너무 이른 결론입니다. 너무 잃는 결론이에요. 아유, 발음이 힘들다 이제. 너무 성급해요. 저희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Not today.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질문자분께 드린 조언이 뭐예요? 룩 개발해서 빨리 자신감을 효율적으로 올리고 빨리 자기 인생 구제해요. 나한테 능력이 없고 특기가 없다고 생각된다. 내가 이 책 저번에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로버트 그린이 쓴 마스터리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20살 초반의 남자들이라면 무조건 읽어야 될 필독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롤러 타마시도 추천을 하고요. 룰제로 멤버들 다 추천을 하는데 저는 롤러 타마시를 알기 전부터 몇 년 전에 이미 읽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떻게 나의 그런 진로에 있어서 나의 멘토나 나의 그런 스승들로부터 빨리 습득을 하는지 또는 어떻게 내 길을 찾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하고요. 스스로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당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난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런 힌트들을 통해서 실험하고 성장해가는 거는 35살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하십시오. 35살까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질문자분의 최고 버전, 그러니까 베스트 버전 오브 질문자분의 모습은 키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자기 관리할 줄 알고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아주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짭짤하게 자기 경제적 능력, 책임, 앞가림 할 줄 알고 근데 위트 있고 재밌는 오빠.
그리고 저 오빠 키 작아가지고 굉장히 인생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인생의 여유가 느껴지는 그 자신감, 그게 여자한테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제 영상 보고 착각하는 게 아예 알파에 극단적으로 몰려있거나 베타에 극단적으로 몰려있는 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베타가 돈 만드는 호구고 알파는 뭐 먹보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극단적인 그냥 바이너리 익스트림이고요. 현실은 알파의 4요소도 골고루 갖고 있어야 되고 알파의 4요소 내에도 사실 이미 머니는 베타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래서 질문자분이 앞으로 길을 엄청 많이 잃을 거예요. 왜냐면 내 얘기는 제가 영상 서도 얘기했죠. 제가 질문자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이 유튜브 영상 따위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난 질문자분이 성공할지 장담도 못하겠어요. 왜냐면 난 당신을 만나본 적 없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한 얘기에서 뭔가 힌트나 대전략을 질문자분이 캐치해내서 35살까지 있는 둥 없는 둥 발버둥을 쳐가지고 뭔가 질문자분의 힘겹게 이렇게 발전을 일으켜 냈다면은, 그랬는데도 여자 문제가 안 되고 나는 내추럴 베타로서 인생을 포기해야 될 것 같다, 블랙필을 먹어야 될 것 같다 하시면 그때 드세요. 제가 35살 이후에 그렇게 하는 거는 저도 질문자분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라 하진 않지만 35살까지 그렇게 개 발악을 텄는데도 안 되면은 난 질문자분이 뭐 야동을 보든 뭐 아니면 뭐 리얼도를 사든 아니면 뭐 VR을 뒤집어 쓰고 뭐 오나홀로 뭐 자위 행위를 하든 난 질문자분을 같은 남자로서 존경하겠습니다. 뭐 성매매를 하든 간에 뭐 더 이상 여자가 안 꼬이는 걸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난 질문자분이 열등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거는 질문자분의 인간 승리한 거예요. 그 정도면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진짜 그때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좀 인싸 친구들 섞여가지고 클럽이라 좀 가든가, 막 거기서 막 예쁘게 막 가슴 파이에 막 입고 다니는 그런 죽인 여자들 보면은 동기부여가 팍팍 돼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쁜 여자들 모니터로 보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봐야지 이게 자극이 확 돼. 그리고 저는 게임을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전 PUA가 아니고요. 제가 20대 내내 습득한 저의 게임과 질문자분의 게임은 달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적재적소. 그리고 유혹의 기술을 읽어보면은 좀 용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영상이 되게 길어졌는데, 제가 그래도 짧게 살았지만 20대 내내 느낀 거는, 인간이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든 방법은 찾아내요. 물론 무지 헤맵니다. 제가 배우지마 영상 때 무지 헤맸거든요. 어떻게든 답은 나와요. 그리고 인간의 인생이 아무리 작살이 나도 우리 조상들이 한 말 있잖아요. 개구멍이도 뱉을 날이 있다. 또는 또 이런 말 있잖아요. 신은 인간에게 3번의 기회는 준다. 물론 제가 봤을 땐 3번 이상인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제가 이제 여자애들이랑 좀 노닥거리다 보니까 사주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게 되고 사주에 대해서 공부도 저도 해봤어요. 근데 뭐 대운이나 연운에 여자운이 들어오면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사주쟁이 같은데, 내 얘기는 사주를 보라는 게 아니라 언젠가 기회와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 때를 위해서 갈고 닦는다고 생각해요. 질문자분은 지금 10번 시도했으니까 나는 다 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틀렸다고요? 아니라고요. 질문자분은 이제 시작이에요. 성인이잖아. 제가 언젠가 시즌1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이 디폴트고 사회가 이상한 게 아니라 사회가 디폴트고 학창시절이 좀 특별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뭔가를 하면은 그냥 지금 당장 그런 도태된 베트남으로서 사회에 일조했을 때 당신의 35살의 미래보다 지금 내 얘기 듣고 뭐라도 외마디 비명이라도 질러본 그 10년, 15년 이후에 35살의 당신의 모습이 당신의 마누라의 얼굴이 몇 등급 더 높을 것이고, 아니면은 최소한 당신이 살 수 있는 리얼돌의 가격이 아주 비싼 거겠죠. 자, 본인이 지금 얼마나 멘탈이 지쳐있고, 난 만나본 적이 없어서요. 얼마나 못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별로 안 못생겼는데 진짜 본인이 못생겼다고 착각을 하는 건지. 근데 멘탈만큼은 내추럴 알파 기질이 있습니다. 멘탈은. 남자들이 여자들의 거절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사람들이 상상을 못해서 그래. 특히 여자들이 잘 모르더라고. 이걸 뭐 거세공포라고 하나요? 무슨 그걸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남자들의 여자의 거절을 극도로 공포스러워하는. 저도 20살 초반에 신입생들 중에 굉장히 핫한 여자가 있었는데 걔한테 고백하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분이 10번씩이나 거절당한데 들이받는 이 멘탈이 진짜 부러워요. 완전 안티프레질한 거거든. 이 안티프레질, 저 나심 탈레브 안티프레질 책 저기 지금 꽂혀있는데 나는 절반도 이해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맞아도 안 아프다가 아니에요. 맞아도 아픈데 또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롤러타마 씨는 알파를 마인드셋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질문자 버전의 알파가 되던가 아니면 최소한 멋있는 베타가 되십시오. 휘둘리지 않는 베타. 제가 뒤에 영상에서 얘기하겠지만 제가 알파 베타라는 그런 극단적 바이너리 익스트림을 들어서 베타가 다 나빠 보이는 거지, 베타 내에도 또 4개의 갈래가 또 있습니다. 이 영상 이게 지금 순수 소스만 한 50분 나오는데 제가 이만큼 긴 시간을 들인 보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제 채널을 봐주신 분들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